저는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허양진입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국회의원 부상일 후보, 도의원 한영진 후보, 오경남 후보, 삼마부양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주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삼마부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높은 분양가,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감정평가 방식 부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자인 부영주택에게만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나타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주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현실과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분양 전환에 따른 재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된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이미 배포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파악이 됐을 걸로 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사회까지 그냥 보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예.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네. KBS 임현주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삼마부양 임대 관련해서는 공약으로도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후보님께서 유권자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전달이 되길 바라고 이러한 공약을 넣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 삼마부양 아파트와 같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삼마부양에 살고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주택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 그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을 차후 더 이제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불공정한 이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 제주시 그리고 부영 측에서 정향적인 입장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삼마부양 아파트 연합회 대표께서 있는데, 이게 분양과 관련해서 정책 공조를 국민의힘 후보들하고만 하시는 건지, 따로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 쪽에 어떤 정책 공조가 되셔서 그쪽에 어떤 지지 입장을 같이 표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하고 같이 이런 자리를 하시게 될 건지 듣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사항들을 계속 요청했고요.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영훈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년 전부터 계속 이 일을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양쪽 당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먼저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이런 그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고 이걸 먼저 하게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만간 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말씀이 있을 걸로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네. 입주자 연합회에서 네. 감정평가 가격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업자 측이 있고 네. 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가격을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번에 감정 가격은 거래 사례 비교법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감정에 관한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뭐 원가법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제 혼용해서 합리성 검토를 해서 평균가를 하든 뭐 어느 정도 합리성을 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고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공정성, 감정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 제가 주장하는 반대요. 원래 다른 데 보면 네, 다른 개발 지역이나 제주시 네. 시권들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예, 시청의 감정평가하고 네. 주민의 감정평가가 많이 차이 납니다. 예, 많이 같이. 보상은 주민들이 선택한 감정평가를 많이 받게 하고 시청을 적게 받게 해서 네. 그건 평준화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 요거는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주민들은 공정한 그 평가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사례나 원가법으로 하자는 거지 정확한 저희가 금액은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상되고요. 나머지는 뭐 부위원님께 예, 말씀해 주시죠. 허락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매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그때 사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례는 또 반대입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례인데 지금 감정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최근 6개월 전에 나와 있는 감정가와 지금의 감정가가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유사 사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그 사례들을 참조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가격이 사실 죄송합니다. 그 거래 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인지가 의문이 좀 있는 그러한 그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기법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지구에서 특별히 이 특수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 보수 책임은 시공사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자체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구형의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 보수가 상당 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면서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들을 시청에서 적절하게 감정평가의 기준이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번 제주시청에서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민간 분양사업의 감정평가 기법을 그대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제약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도 자료에도 명시하게 된 거죠. 부영 5차 같은 경우는 2차죠. 거기는 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서 3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3차, 6차, 7차, 8차는 거래사 비교법으로 비교한 금액이 5억 5천 나오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다가 다시 원가법으로 두 번 해서 통계에 대해서 가격을 내달라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와 원가를 평가하는 것도 다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복합적으로 해서 감정가액을 내달라는 겁니다. 복합적인 방법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사례 비교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를 참고로 하는데 그 참고한 거래 사례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던 거래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이미 뭐 보도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까? 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향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예산을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에는 사실은 재정 정책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주공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이 물건을 분양 전환을 할 때 결국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으셔야 될 텐데 대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규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있고 보다 앞서서 사마부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자가
추진 과정에서 각종 정책 자금을 받습니다. 그 각종 정책 자금을 통해서 저리의 이율로 다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하는 그러한 혜택들을 받은 게 있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았다면 향후 조낭 전환을 할 때도 그 혜택 받은 만큼의 그 이익을 환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이건 사실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업자의 선의만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회장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선거도기간에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그 현안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그 지방선거 후보하고 정책 공조를 하면서 이런 자리를 가지실 계획이죠. 예, 뭐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적인 현안들이 생길 때마다 같이 도의원 후보들과 또 국회의원 후보와 같이 공조를 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상하부영 아파트 연합회장님은 예, 마이크 잡으십시오. 이거 관련해갖고 오영훈 후보님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했다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건가요? 도대체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 여러 가지 지금 한 5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고요. 네. 또 자료를 구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고요. 저희가 주장드리는 것은 꼭 법을 바꿔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방법이 세종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뭐 강남구, 서초구, 오창 등등등 한 7, 8개 그 지자체가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혼용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성 검토를 해서 가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2020년도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철이 안 됐었어요. 관철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만 했고요. 저희가 또 부상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6, 7건의 의심 사례들, 예를 들어서 고가로 거래한 다음에 감정평가가 끝나거나 아니면 7개월 정도 후에 거래를 취소하는 이런 방법으로 시세 조작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도 해당되지만 제주도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에 약 한 2억 4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의심 사례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수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도의원이신 하영진 후보와 오연남 후보에게도 혹시 질문 있으면. 한정진 후보님도 서양동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요 공약을 계속 갖고 가셔서 아까 여기 보니까 특별위원회 구성해달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도 뭐 공약사항에 넣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 건지. 제1호 공약입니다. 주거 공공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회내에 설치하겠다는데요. 지금 제주도 안에는 이 상하부영 문제뿐만 아니라 뭐 하기 휴먼시아 또는 우리 그 첨단 아파트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그리고 또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두 가지를 제주도 전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의회가 하나씩 제도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정책도 마련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고경남 후보님하고 뭐 연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문제 관련해갖고. 네, 삼양 후보나 하복 삼양등은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동이 틀리겠지만 해서 현익 의원님의 내놓은 공약과 같이 연대해서 앞으로 그 사마지구의 공공대라는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 같이 협조해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다른 말씀 없으면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하셔도 돼요.